느끼는 소리가 들리니 깜짝 놀라 속으로 짐작하기를 지금 송이의 나이가 18이니 분명 무슨 사정이 있으리라. 여러분 아까 허판서 이야기할 때 16이었던 거 기억나요?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하고 가만히 송이의 방에 들어간다. 창문은 열려있고 송이는 책상머리에 엎드려 누워있는데 불 켜진 책상 위에 종이가 펼쳐져 있고 종이를 집어보니 추풍감별곡 5글자가 눈에 들어온다. 대강 보고 손으로 송이를 흔들어 깨우니 송이가 깜짝 놀라 눈을 뜬다. 송이는 눈앞에 서 있는 감사를 보고 어찌할 줄을 몰라 급히 일어섰는데 이 감사가 종이를 말아들고 송이야 놀라지 말아라. 비록 위아래가 있으나 내가 너를 친딸이나 다름없이 아끼니 무슨 사정이 있거든 나에게 말을 해라. 마음속에 맺힌 것이 있으면 다 말해라. 나는 너를 딸같이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아비같이 생각하지 않고 무슨 괴로움이 있어 말도 아니하고 이러고 있다는 말이냐.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요거 이 감사의 성격은 자상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걱정되고 또 그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잖아요. 자상한 성격. 송이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르다가 겨우 입을 열어 소녀의 죄가 큽니다. 이 감사가 허허 웃고 너의 사정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 마음에 있는 대로 다 말하여라. 송이가 어쩔 줄을 몰라 식은땀이 나고 몸이 떨려 말을 못하고 섰는데 이 감사가 또 말을 재촉한다. 이처럼 물어보시니 어찌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눈물을 닦고 몸을 추슬러 단정히 한 다음 처음 후원해서 장필성과 글을 주고받던 일에서부터 모친이 장필성을 불러 혼약한 일을 말한 뒤 김진사가 서울로 올라가서 벼슬을 구하려고 허판서와 관계한 일이며 허판서의 첩자리를 마다하고 장필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만리교에서 도망하였다가 몸을 팔아 부친을 구한 일. 여기서 몸을 파는 건 기생이 됐던 걸 얘기하지. 기생이 된 후에도 장필성을 잊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를 통해 장필성을 만난 이야기를 다 한다. 여러분 여기가 이 작품의 지금까지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압축적으로 진술한 부분이죠. 요약적, 압축적 진술. 대감의 하늘 같은 은혜는 결초보운하여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하며 다시 엎드려 운다. 여러분 결초보운이라는 한자성어 알죠? 그 괄호로 묶어놓고 괄호 안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적절한 거 그러면 결초보운 찾을 수 있어야 돼. 결초보운 뜻이 뭔데? 어쨌든 죽은 뒤에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겠다는 거잖아. 그만큼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커다란 은혜를 입었을 때 쓰는 말이죠. 결초보운에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하며 다시 엎드려 운다. 이 감사가 송이의 등을 정답게 어루만지며 송이야 송이야 울지 말아라. 네 사정이 그런 줄 몰랐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알았으니 어찌 네 소원을 못 풀어주겠느냐. 여러분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알았으니 어찌 네 소원을 못 풀어주겠느냐.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는 거죠. 행복한 결말 암시. 이렇게 행복한 결말 암시. 마치 그 키다리 아저씨처럼 그치요. 이 감사가 나타나가지고 송이의 문제를 전부 해결해 줍니다. 이제 보니 장필성이도 사정이 있어서 이 방으로 들어온 게로구나.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애가 너 때문에 들어왔구만 이런 거죠. 내일은 장필성을 불러 만나게 해주겠다. 눈물이라 하는 것은 사람 마음에 지극한 이슬이라. 그래서 억울하고 그리워도 눈물이 나는 것이요 좋고 반가워도 눈물이 나는 법이니라. 송이는 이 감사의 정겨운 말을 듣고 다시 눈물을 떨군다. 그러다가 부모 생각이 새로 나서 다시 말을 한다. 이렇게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녀가 부모가 소녀로 인해 곤경에 빠졌는데 지금까지 소식을 모르오니 이것 또한 저의 한입니다. 이 감사가 이 말을 듣고 더욱 기특히 여겨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가히 천심. 이게 이제 타고난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늘이 준 타고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로구나. 뭐냐? 그것도 알아볼 테니 걱정하지 마라 하고 안방으로 건너가 혼자 누워 추풍감별곡을 여러 번 들추어 보며 칭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감사가 장필성을 부르니 필성이 속으로 사또께서 일찍이 부르시는 일이 없더니 무슨 일로 이같이 부르시나 이상하게 생각하며 감사께 문화를 올린다. 감사가 빙그레 웃으며 별당으로 들어오라 하기에 필성이 더욱 이상히 여기고 따라 들어간다. 감사는 필성을 방으로 불러들여 앉히더니 송이를 부른다. 송이는 별당으로 들어오다가 필성과 눈이 마주치자 깜짝 놀라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았는데 그 두 남녀의 마음을 누가 알겠는가? 감사 앞이라 감히 반가운 기색을 못하니 그 곤경이 어떠할까? 감사가 껄껄 웃더니 장필성이를 보며 필성아 네가 송이를 보기 위해 이방이라는 천한 일을 자원하고 들어온 지 67달이 되었구나. 여태 못 만나보다가 오늘에야 만나니 기분이 어떠냐? 장필성이 더욱 놀라 어쩔 줄을 모르다가 일어서서 절하며 말한다. 황공하옵니다. 내가 이제 네 사정을 알았으니 안심해라. 너희 둘을 앉히고 보니 과연 천생배필이로구나. 네가 송이의 수건에 써준 글처럼 신랑각시가 되어 신방에 든다는 언약이 깊었으니 혼인을 안이시킬 수 없구나. 송이의 부모를 내려오게 한 뒤 내가 중매하여 혼인을 꾸밀 것이니 그리 알아라. 오랫동안 서로 그리던 마음이 깊을 것이니 송이를 데리고 건너방으로 가거라. 엄청 쿨하시죠? 예. 두 사람은 서로 반가운 생각이 가슴에 사무쳐 그리워하던 마음은 오히려 없어지고 감사의 은덕에 감동하여 놀랍고 반가운 이야기만 한다. 허허, 사또께서 우리를 어찌하시고 이 같은 은덕을 내리시나?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요? 죽어도 이 은덕은 잊지 못하겠소. 꿈속에서 서방님을 만난 것이 이렇게 생시에 뵙는 것이 되었습니다. 지난밤에 달빛이 하도 밝아서 마음속에 있는 바를 글로지어 책상에 두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서방님을 만났다오. 서로 붙들고 울었더니 그 잠꼬대하는 소리를 사또께서 들으시고 저를 깨워 이리저리 물으셨어. 그리고 오늘 이같이 조처하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하면 티끌만큼이라도 갚을까요? 하고 송이가 쓰러지듯 장필성의 무릎에 엎드리니 그동안 마음에 쌓인 눈물이 끝없이 솟아난다. 이는 님을 그리워 흘리는 눈물도 아니요 부모를 생각하는 눈물도 아니요 바다처럼 넓은 이 감사의 은덕에 감격해 흐르는 눈물이다. 장필성 또한 울음 반 웃음 반이 된 얼굴을 들어 우리 둘 마음을 하늘이 아시고 이런 감사님을 모시게 하여 하늘 같은 은덕을 입게 되었구려 하며 송이를 안고 울고 불고 하는데 이때 동원에서 공사를 시작하는 소리. 공사는 여러분 여기서 뚱땅뚱땅 공사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사무. 그러니까 얘가 공무원이잖아. 이방이니까 그거 얼른 하라고 시작하는 소리가 길게 난다. 송이가 깜짝 놀라 장필성을 일으켜 보내며 공사령이 내렸으니 어서 나가보세요. 이제 우리는 원이 없거니와 부탁드리건대 은혜를 생각해 공사에 더욱 힘써주세요. 마지막이 약간 웃기기도 한데 그렇죠. 어쨌든 이제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졌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국가에 더 봉사해 주세요. 막 이런 거잖아. 장필성이 웃으며 대답한다. 부탁한 말 명심할 것이니 하루바삐 장인장모 돌아오시도록 주선하오. 만덕산 늦은 안개가 햇살에 사라지듯. 여러분 만덕산의 동그라미 늦은 안개에다가 세모 햇살에다가 네모 이렇게 가볼까요? 그러면 얼굴에 가득하던 얼굴이 여러분 앞에 만덕산이지. 얼굴에 동그라미. 그리고 안개가 뭐냐면 가득하던 근심이잖아. 그거 세모. 그 다음에 기쁨에 사라진다. 우리가 네모친 햇살이 기쁨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요거 대응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만덕산이 얼굴, 안개가 근심, 햇살이 기쁨 이렇게 매치되는 거지. 그날 감사는 공사를 시작하며 이방 장필성이를 시켜 형조에 보낼 보고 문서를 쓰게 한 후 김진사를 빼내기 위해 급히 사람을 서울로 올려보낸다. 여러분 여기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앞부분은요. 그 허판서라는 영감님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이 위기에 처한 부분이었고 뒷부분은 이감사라는 키다리 아저씨 덕분에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하시고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